안녕하세요, 강한무석입니다. 근데 이제 마감 3경기까지 이제 마감됐고 나머지 11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로 이제 보스턴 대 마이애미. 어제와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GTD 여부나 뭐 이런 것들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경기가 아닌가 싶고, 제 생각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보스턴이 잡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준점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마인까지, 그리고 언더 역시도 언더, 근데 기준점이 좀 내려갔어요. 어제 15.5였는데 13.5까지 내려갔다. 다만 조금, 그럼에도 저는 언더 쪽의 가능성이 어쨌든 있는 것 같고, 어, 이 경기에 있어서 어쨌든 불안한 점을 말씀드리면은, 보스턴 승이나 마인 쪽에 불안한 점을 말씀드리면, 음, 마이애미가 어쨌든 계속해서 부진하다가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상대가 세크라멘토긴 했으나 반등을 했고, 전체적으로 뭐 선수들의 야투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됐을 수가 있다. 한창 안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로버트 윌리엄 3세가 빠졌기 때문에 이 라인업에서의 조금 빅맨진들의 수비의 불안함, 어쨌든 뭐 그랜트 윌리엄스나 이런 애들은 키가 크진 않잖아요. 이런 또 포드의 느린 발,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저는 일단은 보스턴 사이드를 봅니다. 보스턴 사이드를 볼게요. 근데 솔직히 손이 가는 경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음, 강대강이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보스턴 사이즈로 봅니다. 두 번째 경기 뉴욕 대 샬럿. 일단은 그라임스가 지금 빠져 있고요. 뉴욕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아쉬울 수 있죠. 그리고 에반 포니에까지 GTD에 걸려 있으면서 조금 분명히 이제 전력적으로 되게 불안해졌어요. 그라임스도 최근에 벤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포니에도 어쨌든 동전 던지기 유형이지만 지난 경기 부진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나온다면 또 동전의 안면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와줬으면 좀 좋겠긴 한데, 어쨌든 두 팀 다 최근에 기세가 괜찮긴 하거든요. 샬롯도 연승이 끊기긴 했습니다만 덴버 상대로 박빙으로 가다가 패배를 했었고, 뉴욕 같은 경우 그래도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다. 역시나 높이 부분. 뉴욕이 저는 지난 경기에서 시카고를 간신히 이겼거든요. 그 경기에서 나름의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랜들이랑 포니가 더럽게 못했는데도 이겼어요. 원래 그런 경기 이기면 안 되거든요. 어, 상대가 시카고기도 하고, 포니에랑 랜들이 던지는 족족 튕기는 수준과 그냥 경기력 자체도 안 좋았는데, 야투감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뉴욕이 승리를 가져왔고 110점 가까이 뽑았다라는 거는, 오늘 같은 경기는 또 랜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니에는 어차피 출전 여부 불투명해, 뭐 잘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동전 던지기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뉴욕 쪽으로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샬럿이 최근에 야투가 잘 터지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저도 오늘 골밑 공략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빡세지 않을까 싶고, 결국 야투 성공률 자체가 좋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득점할 수 있는 상수값 자체는 저는 뉴욕 쪽이 조금 무난하게 높은 것 같고, 샬럿이 물론 터지면은 양상이 바뀔 수는 있겠으나 홈 코트의 이점과 역배당 뭐 이런 것까지, 배당적인 메리트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뉴욕 쪽으로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뉴욕 역배승을 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 샬럿 쪽으로 조금 빠졌습니다. 어제 1.5에서 뭐 3까지 빠져서, 이게 몇이 2.5가 줄 것 같은데 아마 2.5%까지도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요. 언어바도 좀 많이 빠졌어. 226.5에서 222.5까지 빠졌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경기 토론토 대 미네소타 이 경기고, 뭐 말릭 비즐리, 맥다니엘스, 뭐 플린 뭐 이렇게 빠져 있고, 캔버치가 GTD 걸려 있는데, 승패는 여전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이길지 감이 안 옵니다. 어느 팀이 이겨도 저는 크게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굳이 뭐 사실 승패도 베팅을 한다면은
일단 배팅을 하면 저는 토론토 쪽으로 찍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홈코트에 이점도 있고 또 서부와 동부 그러면서 또 홈코트 이점이고 토론토가 어쨌든 전력상으로 지금 거의 100%인 상황에서 토론토의 약점이 또 벤치잖아요. 근데 미네소타도 지금 벤치가 안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씩 또 터져주는 비즐리나 뭐 아니면 수비적으로 맥다니엘스 이런 애들 또 빠져 있기 때문에 음, 캔버치가 뭐 출전해주면 더 좋을 수도 있겠고 뭐 여부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오래 봤는데 이 경기를 확실히 뭐 쉬운 경기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배팅을 한다면은 승패로 토론토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일반승 정도는 보고 핸디캡도 지금 해외는 2.5라서 뭐 와인까지도 이렇게 보고 어제 초안대로 오바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휴스턴 대 세크라멘토. 휴스턴이 다 빠진 상황에서 생군까지도 빼려는 것 같아요. 세크도 지금 뭐 제레미 램이 아마 빠진 것 같거든요. 제가 트위터를 살짝 봤는데 사실 쟤네가 빠지고 자시고 그게 막 중요하다고 보기도 애매해요. 애초에 승리를 당하는 팀이 누구냐의 싸움이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잠시만요. 보면서 GTD가 좀 나왔네요. 이거 토론토 같은 경우 캔버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출전할 거라고 나오네요. 지금 뉴욕도 포니에가 좀 뛸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 캘럼 마틴 빠졌고 덩컨 로비슨이랑 게비 빈센트는 나오는 걸로 보여요. 그런 상황이고 잠시만요. 여기 요 경기는 안 떴나? 나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경기이기도 해서 제가 본 거 같은 기억이 있어서 찾아보는 건데 예. 알렉스 렌이 빠졌고요. 빅맨 쪽에 알렉스 렌이 빠져 있고 제릴 램도 빠졌어요. 이 GTD 두 명 빠졌고 잭슨도 빠졌습니다. 그쵸? 잭슨도 잠시만요. 네, 조시 잭슨도 지금 빠져 있다. 그러니까 양 팀이 GTD가 다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휴스턴은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시즌 아웃 처리가 돼가지고 많이 안 나오는 거고 어쨌든 요런 경기는 이렇게 되면 휴스턴 쪽으로 찍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세크라멘토가 뭐 애초에 주전 라인에서 강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빅맨들도 지금 많이 빠진 상황에서 같이 빠진 거거든요. 휴스턴도. 그럼 이제 백코트진이나 뭐 기타 프론트코트진을 봐야 됐는데 거의 뭐 박빙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홈이고 최근에 또 케빈 포터 주니어와 제일런 그린이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벤치가 그렇다고 세크가 낫냐? 다 빠졌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역배에다가 뭐 프렌까지 주면은 저는 휴스턴 쪽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5 프렌승을 보고 언어번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탱킹 대결은 핸디캡 조금이라도 있는 거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결과가 더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체감상인지 모르겠으나 다음 경기는 이제 OKC 대 애틀란타 다섯 번째 경기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승리는 당연히 애틀란타가 하는데 그거야 뭐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지금 갈리나리가 어쨌든 빠져 있고 뭐 존슨이나 디안드레 헌터 이런 애들까지 지금 GTD에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더 중요한 부분이 어쨌든 애틀란타가 내일 또 백투백 경기 일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늘 경기 어차피 사실 승리를 당하는 그림이어서 이게 뭐 애틀란타가
그렇다고 학살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또 우클이 그냥 무너져 버리면 뭐 에텔이 학살할 수도 있는데, 좀 정황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래도 마인 쪽으로 접근하기에는 되게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에틀도 어차피 이거 오클이 져줄 거고 내일 당장 백투백 경기인데 이 경기에 힘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디안드레 헌터나 이런 애들 또 빼줄 수도 있네. 애초에 갈리나리도 빠져있고 디안드레 헌터까지도 빼줄 수도 있고 나머지 선수들도 전체적으로 좀 로테이션 돌려가면서 그런 느낌으로 경기 운영을 할 수도 있어서 저는 이 경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패스할게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샌안토니오 대 멤피스. 제 생각에는 멤피스가 그래도 충분히 가져가 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나 좀 자책주의 출전 여부가 그래도 중요할 수는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자모란트가 없는 가운데서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타이어스 존스, 데스먼드 베인, 뭐 딜런 브룩스도 복귀해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어쨌든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도 플레인 토너먼트 진출을 상당히 노리고 있긴 한데, 일단은 이 경기는 사실 어려운 경기예요. 이 경기를 빼고 보더라도 샌안토니오가 지금 남은 일정에서 상당히 유리해요. 뭐 일단 포틀랜드를 상대로 2승 꽁승을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거 두 개만 잡아도 상당히 유리하다 라고 보여지고, 요거는 저는 멤피스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일반승 자체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피스 마인까지 보고 어제 또 오바까지 팀이 좀 달리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바보단 저는 마인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피닉스 승을 보고 결국에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은 피닉스 같은 경우 사실 뭐 이미 확정이 된 상황에서 골스가 강하게 저항을 한다면은 뭐 약간 살릴 가능성이 있긴 해요. 선수들이 어쨌든 뭐 크리스 폴이나 데빈 부커, 뭐 폴도 그동안 부상으로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최근에. 선수들이 어쨌든 건강이 최우선식으로 경기를 할 거고, 제 생각에는 뭐 어제는 보지 않았었는데 이 균점이 221까지 떨어졌네. 오바 봅니다. 이렇게 잡히면은 피닉스 승에 피닉스 마인 오바까지도 가장 안전한 접근은 그래도 피닉스 일반 승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보고요. 분석은 어제 다 했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 8번째 경기 포틀랜드 대 뉴올리언스. 여전히 발란셔스 GTD에 뭐 레리넨스 주니어는 출전할 가능성이 높고, 포틀랜드는 뭐 지금 다 빠졌습니다. 다 빠졌어요. 뛸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고 잘 모릅니다. 뭐 이런 선수 뭐 들어보고 있고 뭐 플레이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드푼이 말하는 득보잡이라 불리는 그런 선수들이 이제 포틀랜드 주전 라인업에 포진이 돼 있고, 이건 어쨌든 사실 뉴올리언스, 그러니까 이거를 베팅을 뉴올리언스를 그러니까 뉴올리언스가 사실 그냥 꽁승을 거둘 만한 경기고, 어쨌든 핸디캡이 많이 빠졌어요. 12.5에서 14.5 빠져가지고 일단 14.5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뉴올리언스 마인승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사실 분석적으로는 뉴올 마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분석 외적으로 이거 누구나 보는 뉴올 마인이고 이거 장난질 친다 포틀이, 승리는 뉴올이 하는데 이 높은 기준점 안에서는 장난은 친다 하고 포트를 찍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럴 바에는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포트를 프렌 찍을 바에는 뉴올 마인도 사실 기준점이 높고 해서 막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뉴올 마인을 볼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잉그랜까지 복귀했고 심에게 이 라인업일 때 뉴올리언스가 보여줬던 파괴력은 굉장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 라인업으로 비빈다? 더군다나 탱킹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이겨야 되는 팀인데, 저는 가비지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가비지로 가도 장담할 수 없는 기준점이긴 합니다. 어쨌든 마인승을 보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동기부여가 없어요. 멕시코 대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대 온두라스, 파나마 대 캐나다. 지금 이거
북중미 월드컵 예선도 끝났습니다. 지난 경기 때 어떻게 결과가 딱딱딱딱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경기 결과를 볼 필요가 없어졌어요. 결국 진출팀은 멕시코, 캐나다, 미국, 그리고 코스타리카가 이제 플레이오프로 진출을 했습니다. 다이렉트는 이렇게 세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동기부여가 없어요. 사실 경우의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의 수는 동기부여 자체가 있다고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희망이라도 볼 수 있는 경우의 수 정도면은 팀들마다 동기부여가 좀 다를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의 수는 그냥 아예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기에 모든 팀들이, 모든 국가들이 동기부여가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전 경기를 언더 내지 홈사이드로 봅니다. 뭐 역배면은 프렌을 보는 거고요. 뭐 정배면은 일반승 내지 뭐 마인까지 보고, 뭐 전체적으로 언더의 페이스까지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사실 뭐 동기부여가 없는 경기이기도 한데, 어 이거 어쨌든 뭐 남미 쪽이나 아메리카 쪽은 홈발이 또 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홈 쪽으로 찍는 게 제가 볼 때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홈팀이 다 안 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거 파나마 캐나다도, 캐나다는 이미 확정에다가 또 지난 경기 또 홈에서 확정까지 지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거하게 한잔하고 지금 같은 일정에서 뭐 특별히 힘을 쓸 만한 상황도 아니고, 또 파나마라는 또 그 국가의 기후적 특징, 상당히 이제 습하고 덥거든요. 캐나다에서 온 선수들이 술까지 거하게 한 잔 한 상태에서 이 경기를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을까? 저는 파나마 역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하고, 프레는 좋아 보입니다. 뭐 언더도 이렇게 보이고, 이것도 어쨌든 미국이 확정을 지었고, 코스타리카 원정 결코 쉬운 곳이 아니거든요. 프렌 쪽을 주면은 뭐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자메이카 온두라스 동기부가 둘 다 없잖아요. 그럼 뭐 홈팀 가는 겁니다. 멕시코, 엘살바도르 전력 차이가 많이 나고, 뭐 홈사이드, 어, 그리고 좀 전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마인까지도 그래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요 정도 느낌으로 봅니다. 그리고 멕시코 제외 전 경기 언더까지도 좀 느낌 자체는 잡으셨겠죠. 여기서 이 안에서 골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부러지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러겠지만, 요렇게 보고 요 안에서 자기가 그냥 고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오늘 NBA 확정본 축구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